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화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화학 시간은 사진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바로 알 것 같죠? 그렇죠. 박나래 씨가 집에다가 개장한 나래바입니다. 이렇게 집안에다가 네온 사인을 걸어 놓은 것이 상당히 좀 센세이션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이렇게 붉으면서도 밝은 빛을 보여주는 네온 사인. 이 이외에도 빛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밤하늘에서 퍼져나가던 불꽃놀이죠. 불꽃놀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얀색 밝은 빛뿐만 아니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이런 주황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형색색의 빛이 포함돼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특정한 기체나 금속에다가 뭐 전기나 열의 그 어떤 자극을 가해주면 특유의 빛이 나게 되는데 왜 이런 특유의 빛이 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빛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어떤 점에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형태이며 가장 진폭이 높은 부분을 우리가 마루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진폭이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처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빨간색의 빛 경우에는 파장이 길고 밑의 경우에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우리는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진동을 했느냐는 바로 우리가 진동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위에 빨간색의 경우에는 지금 4번 진동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밑에 있는 파란색의 경우는 무려 7번이나 진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장은 그리스 문자 람다 그리고 진동수는 그리스 문자 뉴로 쓰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조금만 표현을 해보면 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보면서 아마 왼손을 놀고 있을 건데 왼손을 들어서 손목을 위로도 젖혀보고 아래로도 젖혀보세요. 천천히도 해봤다가 빨리도 해봤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천천히 진동을 했을 때에는 별로 힘이 들지가 않죠. 그런데 빨리 진동을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힘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즉, 빛과 같은 파동에서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어떤 진동하는 진동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는 서로 비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에너지의 빛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게 나오게 됩니다.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낮은 에너지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진동수는 작고 파장은 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빛 에너지 중에서 보일 수 있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의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표현을 하는데 가시광선에서 특정하게 진동수를 갖는 이 빛 에너지는 특정 파장의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에서의 파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의 파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오면 올수록 파장은 점점 길어지고요. 길어지고 에너지와 진동수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이게 잘못 써졌네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색, 보라색 계열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진동수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바깥쪽 부분 우리는 적외선, 파란색 바깥쪽 부분을 자외선이라고 표시하는데 자외선과 적외선의 파장, 진동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결해 와서 수업 시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빛 에너지의 배열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에 있는 것처럼 무지개, 연속되어 있는 연속 스펙트럼과 아래쪽에 있는 수소처럼 선으로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배열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무지개에서의 빛 에너지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아주 많은 무수한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수소는 달랑 4개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가능한 빛 에너지의 수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빛 에너지의 수. 자, 그렇다면 분광기를 보았을 때 이런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교실의 조명과 리튬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분광기를 통해서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단 위에 농구공이 놓여져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공부터 네 번째 공까지 총 4개의 공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공을 살짝만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주 소리가 청명히 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통 하는 소리가 나겠죠. 자, 그 높이가 한참 높아진 이 녀석을 밀면 역시 떨어질 겁니다. 어떤 소리 나겠습니까? 아까보다는 좀 큰 텅 하는 소리가 나겠죠.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공의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소리 에너지가 다르게 나왔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 높이 중간에 있는 이쯤에서의 위치 에너지, 소리 에너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알 수 없죠. 왜냐? 그쪽에 계단이 없으니까. 즉 계단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낮았다가 한꺼번에 샥 이렇게 높아지면서 점프를 하면서 4가지의 소리밖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계단을 통해서는 전체 높이 중에서 4가지 소리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이를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라고 우리는 표시를 하고요.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에너지는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정해져 있는 몇 가지만 가능하다. 여기는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높이만 우리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쯤에 공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도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도 놓을 수 있고 아주 무수히 많은 경우를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아주 작은 통소리부터 뭐 텅텅텅텅텅텅텅 해서 아주 큰 소리까지 아주 다양한 소리가 날 겁니다. 즉 이런 경사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아까는 불연속적이었는데 조금 다르죠. 즉 여기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즉 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몇 가지만 가능한지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모든 경우가 가능한 연속적으로 변하는지를 알고 위쪽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발머라는 사람이 측정을 한 것인데요. 스펙트럼이 그렇죠. 딱 4가지의 특정 파장빛만 방출을 하고 있죠. 이렇다는 소리는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렇죠. 불연속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구공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됩니다. 즉 높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무엇을 내놓는다? 그렇죠. 빛 에너지를 내놓는다. 즉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머를 포함해서 라이먼 그리고 파시엔이라는 사람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당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변에 누가 도는 거다? 그렇죠. 전자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녀석이죠. 근데 이 도는 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인데다가 전자가 돌면 돌수록 자기가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럼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되다가 결국 원자에게 붙어버리는 그러한 설정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잘생긴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걸게 되는데요. 전자는 아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준이는 어려운 말이라면 레벨로 고칠 수 있습니다. 레벨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원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 궤도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궤도. 자, 그러면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우리가 한번 보둘까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3개가 있죠. 이렇게 궤도가 3개 형태로 그려질 수 있고요. 원자는 3차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이것이 마치 양파 껍질과 닮았다고 해서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전자 껍질은 핵에서부터 순서대로 K, L, M, N으로 우리가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이 껍질이 순서대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웬 자연수가 붙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자 껍질 순서대로 불리는 번호를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로 하고 소문자 n으로 표시를 하죠. 즉 L 껍질은 주양자수가 얼마짜리? 2짜리인 껍질이고 K는 1짜리인 껍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 껍질은 주양자수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특정한 이 에너지 레벨, 이 레벨 역시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보어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 수식을 나타내면 엄청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 녀석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양자수의 무엇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은 주양자수가 1인 녀석이죠. 1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12kJ만큼이 나옵니다. 반면에 원자핵에서 가장 먼 건 무한대만큼이겠죠. 그러면 무한대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0kJ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0kJ과 마이너스 1312kJ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가요? 그렇죠. 무한대에 있는 녀석이 더 높고요.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음수를 띠기 때문에 더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되죠. 따라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한대로 멀어졌을 때를 우리가 0kJ로 잡는다면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는 수소 전자가 원자에 아주 안정하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자는 어디에만 있다? 원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라는 점. 이 K와 L 껍질 사이에서 사부작거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껍질을 나타내는 수를 무슨 수?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주양자수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에너지, 준위, 레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핑이 되는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스펙트럼 등을 관찰을 해보면서 한번 더 심화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핵심 개념 체크와 기출문제 탐구를 풀어오시고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